안녕하세요. 배스킷볼 다이제스트 건디입니다. 2025년 푸른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팀들과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또 새해 첫 팟캐스트인 만큼 새해 선물 같은 게스트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크리스마스 선물에 이어서 선물 이관왕이십니다. 소닉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소익사사입니다. 연말에 이어서 또 나왔는데 사실 선물량이 너무 민망하고요. 우리 팟캐스트를 요새 늑춤님이랑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늑춤님이 2024년 12월 말쯤부터 실종돼 가지고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 그 오늘 보니까 미네소타 디트로이트한테 발렸던데 혹시 이걸 듣고 있다면 괜찮으니까 뭐 다른 얘기해도 상관없으니까 좀 연락을 좀 해 달라고 좀 말씀 아. 전달드리고 싶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게스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중 이제 제일 망한 콘텐츠였죠. 이제 드림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었는데 또 폭망할 걸 이제 미리 예상하시고 녹화 중간에 사라지셨던 모티베이션 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티베이션입니다. 이 팀들 네. 다룰 때 불러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뭐 바로 콜하실 줄 몰라가지고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아 또 근데, 모티 님이 네. 모시기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이제 바로 또 그거, 낚아채렸습니다. 네. 뭐 형식적인 인사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도 되게 불안한 게요. 네. 저번에도 하다가 1 부하고 2 부에 연락이 안 됐거든요, 몇 주 동안. 맞아요. 좀 오늘도 지금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음 예. 주에는 분량이 한 30%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도를 좀 빨리빨리 한번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최근 상승세가 뚜렷한 팀들이 조금 보이는데 먼저 뭐 사실 클리블랜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클리블랜드 최근 너무 상승세가 좋아서 이제 막 과거에 이제 좀 슈퍼팀들을 많이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소닉 님께서 먼저 아 클리블랜드의 상승세 요인 뭐 만 좀 생각나는 거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승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네. 다이제스트에서 저번에 팟캐스트 할 때 네네. "이대로 가면은 클리블랜드는 74 승이기 때문에 평균 회귀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얘기하면 다 반대로 돼요. 그 레이커스 그 수비 얘기했더니 수비가 그다음 날부터 좋아졌고요. 그리고 네네네. 쿠민가가 쿤보가 될 수 없다고 이제 바로 얘기하자마자 그 후에 평균 득점이 22 점이에요. 쿠민가 얘기는 또 추후에 또 따로 네네. 짚어보는 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예. 클리블랜드도 이제 평균 회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록을 다시 보니까 네네. 평균 회귀를 하긴 했는데 1 위에서 2 위로 회귀를 했더라고요, 그 오펜스 아. 수치가. 예예. 원래 인제 캐치 앤 샷, 풀업 점퍼, 드라이브, 페인트 터치, 포스트 터치 다 1 위였는데 네. 한두 가지가 인제 2 위로 쪼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네. 1.5 위가 평균이라는 얘기인 건지 좀 이렇게 헷갈려질 지경이고, 뭐 전술적인 거는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긴 그렇고, 네네. 나는 뭐 벤치까지 투 핸들러 픽앤롤이 계속 도는데 핸들러 픽앤롤 그리고 인제 저기 스팟업 슈팅 이런 피켄롤에서 나오는 스팟업 슈팅 이 팀인데 아직까지도 인제 벤치 3 명이 3.45% 넘고 있다는 거, 아주 신적인 네네.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근데 세팅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특별할 건 없어요. 인제 더블 드래그 피켄롤, 뭐 혼즈 더블 음. 드래그, 모블리 쪽에서 인제 미첼 올라와서 하는 인제 핀 다운 핸드오프. 그리고 이제 작년보다 달라진 거는 페이스가 올라오면서 좀 빠른 팀이 된 건데, 이거는 말씀 많이 드렸죠. 이제 모블리가 약간 쿤보를 벤치마킹 하듯이 트랜지션을 네네. 많이 해서 되게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댈러스전 보니까 핀 다운 받아서 인제 드라이브도 하고 인제 전진 스텝이 좀 느려서 기대 안 했었는데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요게 네. 제일 큰 것 같고, 수비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림 수비, 알레이 지역 수비 수치가 1 등이고, 음. 코너 3 점을 쪼끔 많이 주고, 이제 로밍 디펜스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한 명이 인제 자기 매치업 버리고서 대기 타고 있다가 골밑 도와주는, 네네. 그러니까 제럿 앨런이 가드를 맡고 모블리가 뒤에서 이제 함정 파고 있는 약간 이런 팀인데, 뭐 음. 현재까지 정규 시즌 기준으로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인제 이거를 플레이오프 때도 이게 유지될지 요거는 인제 우리가 쪼끔 이따 다시 얘기해 보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농구에서 인제 제일 비효율적인 공격 루트 중에 하나가 인제 아이솔레이션이고, 음. 요거를 많이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서 제럿 앨런 가드 미스매치를 일단 주고서
저는 이렇게 레이트 헬프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제 한 발 늦게 인제 도와주면서 모블리가 한 네. 템포 늦게 인제 골밑을 막아내는 요런 수비를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모티베이션 님께서는 클리블랜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제가 이 팀을 그 미첼이 이적했을 때 네. 제가 이런 유형의 풀업 2 점이나 풀업 3점 좋은 가드들 되게 좋아해서 음.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고 보려고 했던 팀인데 당시에는 네. 제가 생각했던 농구를 안 하길래 좀 보다가 말았었어요, 이 팀을. 근데 네네. 이번에 감독이 바뀌고 나서 제가 약간 선호하는 스타일의 그런 팀으로 변모를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보면은 공격이 되게 세련됐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피켄롤을 하는데도 약간 유럽 스타일의 그 모션 오펜스 느낌의 피켄롤 플레이를 많이 하고 그리고 팀이 보통 투빅으로 유명한 팀이지만 막상 그 투빅을 돌리는 시간은 굉장히 적거든요. 15 음. 그 경기당 15분이 채 안 되는데 그 외에는 원빅의 스몰 라인업 위주로 돌리는데 그때의 이 클리블랜드의 농구를 보면은 굉장히 예전에 그 댄토니 피닉스 생각이 많이 드는 음. 좀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시원시원한 농구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면은 그 스탯도 그 당시 피닉스랑 되게 유사한 면이 좀 많고요. 음. 패스 횟수에 비해서 어시스트 개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슈팅률도 1 위고 턴오버 관리도 굉장히 잘 돼서 전체 3위 정도이고 음. 대신에 자유투를 많이 얻는 유형의 팀은 아니에요. 확실히 샷 셀렉션을 잘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좀 효율적인 그런 농구를 하는 팀이고 좀 이쁘게 농구를 하는 팀인데 보면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어 네. 되게 아름다운 농구를 하고 있는 팀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티 님께서는 약간 클리블랜드가 계속 이런 상승세를 당분간은 유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좀 야투율이 너무 과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음. 30 경기면 표본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서 네네. 어느 정도 저점도 꽤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클리블랜드가 역대급 페이스긴 하지만 또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도 또 강자답게 또 조용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또 모티베이션 님께서는 이 보스턴의 모습을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솔직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약간 포스가 좀 떨어진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 팀이. 음. 근데 물론 이렇게 기대치에 비해서 못한다는 거지 여전히 지금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팩터 같은 걸 봐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약간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약간 슈팅효율이 약간 떨어진 거? 이 3 점을 좀 과하게 많이 쏜다는 인상을 많이 받긴 해요, 요즘에. 음. 그러니까 작년에도 물론 3 점을 가장 많이 시도한 팀이긴 했습니다만 네네. 이번 시즌에는 전체 야투의 55.3%가 3 점이거든요. 이게 거의 뭐 어.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인데 네. 약간 좀 태거하다는 느낌? 그래서 터프샷이 지난 시즌에는 좀 깔끔하게 오픈된 샷이 좀 더 많았다는 느낌이라면 이번 음. 시즌에는 터프한 슛을 좀 많이 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아서 과연 이대로 그 3점 위주의 공격을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음. 장기적으로 봤을 때 3 점을 많이 쏘면은 체력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생각하고 설계를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사실 3점 때문에 확실히 이전 같은 좀 '저점이 높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들고 그 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지난 시즌에는 좀 페인트 존 위주로 막는 그런 수비를 했다가 시즌 후반기부터는 점차 스위치 비중을 높였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플레이오프에서도 꽤 유효하게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 음. 시즌도 물론 포르징기스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페인트 존 수비보다는 스위처블한 수비 위주로 하면서 3 점을 억제하는 수비를 하고 있어요, 이 팀이. 음. 근데 이게 수비도 사실 지난 시즌만큼의 안정감은 잘 안 느껴지고 약간 좀 삐걱대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긴 해서
확실히 우승을 한번 맛보고 나서 음. 일단 동력도 그렇고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안 요소가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경험치가 많은 팀이고 감독이 제가 도마주를 좀 많이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네네. 워낙에 영리한 감독이라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동부에서 좀 잘 나가는 팀들을 얘기해 봤고요. 이제 또 서부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뭐 당연히 오클라호마 시티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습니다. 네, 소닉님. 네. 네네. 또 사실 홈그랜 빠지고 나서 '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솔직히 잘 나갔으면 더 잘 나갔지 못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 시티의 이런 모습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은 그 삼국지 할 때도 이제 공손찬이나 도경으로 하거든요, 주로. 네.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네네네. 요새는 저기 다른 팀 경기를 많이 보고 있어요. 쪼끔 네네. 관심도가 떨어져서. 네네. 자꾸 인제 급하게 공부를 해서 왔는데 네. 음 하텐슈타인이라는 선수가 들어온 게 제일 크고요. 네. 제가 94 년부터 NBA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제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그리고 그 전신 네. 시애틀 슈퍼소닉스 포함해서 네. 센터 고트가 아담스였거든요, 스티븐 아담스. 네. 네. 근데 아담스에서 인제 패싱 스킬이 늘어나면 지금 하텐슈타인 모습이 되는데 뭐 효과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 같고요. 네. 어떤 팀을 만나도 인제 제공권에서 거의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패스 툴이 너무 좋으니까 음. 약간 그 사람이 인제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하텐슈타인이 원래도 좀 이렇게 센스가 좋은 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센스가 진짜 "좋다, 좋다. 좋아. 30 주고서 너는 센스를 발휘해." 이러니까 진짜 막 약간 간이 배 밖에 나온 것처럼 막 바운스 패스 찔러 넣고 막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인제 네네. 선수 본인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모티베이션이 돼 가지고 네. 그러니까 팀이랑 시너지 나는 게 더 큰 것 같고 진짜 뭐 사보니스 보급형 사보니스 보는 것 같은 그런 패싱이 들어가니까 음. 오클라호마 시티 약간 고질적인 문제점 인제 SGA가 돌파했다가 빼주면은 뭐 다른 선수가 또 돌파했다가 다시 빼주고 뭐 더 안 좋은 드라이버들이 인제 반복적인 공격을 하는 게 그게 오클라호마 시티 제일 문제점이었는데 네네. 요런 걸 인제 중간에서 하텐슈타인이 약간 자유투 라인 부근에서 다시 잡아 주고 인제 리로케이션 해 주고 핸드오프 해 주고 하는 것들이 네. 오펜스를 좀 다채롭게 만들고 또 수비적인 측면에서 인제 지긋지긋했던 리바운드 문제를 인제 중위권 팀 정도로 끌어올려 줬거든요. 요게 음. 인제 원래도 강했던 팀을 진짜 강하게 만든 것 같고 홈그랜이 이제 시즌 아웃 됐을 때 저는 하텐슈타인이 그렇게 빨리 돌아온 줄 몰랐었어요. 한 1월 음. 달쯤 인제쯤 돌아온 줄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돌아와서 하텐슈타인 데리고 승률이 지금 15승 1 패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돌아와서 거의 안 진 건데 어이 사실 전혀 하텐슈타인 이 정도인 줄 예상 못 했습니다. 또 사실 하텐슈타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또 사실 스가의 이 상승세가 또 굉장히 또 보는 눈이 즐거워지는데 또 네네. 스가는 또 어떤 면에서 또 스텝업을 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인제 다이제스트 채널 만든 게 21년 초일 텐데 네. 그 시즌부터 인제 한 시즌도 안 빼고 계속 되게 변화를 크게 가져간 선수예요. 음. 갑자기 그 시즌에서 인제 돌파 머신이 돼서 나타났고 네. 이듬해에는 인제 막 딥스리 연마해서 나왔는데 이게 안 좋았었고 음. 다음 시즌에 이제 미들레인지 페이드웨이 인제 3점 줄이고 약간 그런 쪽으로 갔었고 지금은 그게 다 모여 가지고 발현이 되고 있거든요. 네. 3점도 많이 쏘고 풀업 3점도 많이 쏘고 돌파는 그대로고 또 페이드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계속 이제 기술이 더 정교해지고 약간 그런 단계인데 네네. 진짜 이 정도면은 뭐 MVP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네 저 요키치 확정이라 그랬는데 네. 그 사실 이건 느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분위기나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네. SGA가 지금 스탯 몇 가지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요키치가 정말 천상계에 있었는데 그 비슷한 성적만 찍어도 인제 MVP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음. 아 조만간에 아마 SGA 발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 볼 생각인데
네. 진짜 뭐 솔직히 전혀 생각 못 했었어요. 제가 옛날에도 봤지만 음. 좋게 본 사람들이 더 지금 모습이 더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음. 선수 프로 스타일 자체가 너무 바뀌어 버려서 인제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어 데릭 화이트 느낌의 선수가 코비가 되는 느낌? 음. 아주 뭐 진짜 너무 신기하고 네. 볼 때마다 재밌습니다. 그냥 하이라이트 보면 기대가 되고요. 네. 또 계속해서 발전하는 스가의 모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MVP 레이스 라이벌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 너게츠가 있습니다. 사실 덴버 시즌 전에 예상했던 것보단 조금 부침이 있는 모습인데 모티베이션 님께서는 지금 덴버 너게츠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근데 시즌 전에보다 오히려 잘하고 있는 네. 것 같아서 기대치가 엄청 어. 낮았던 팀이라서요, 팀이. 네네. 원래는 어떻게 그렇게 기대치가 낮으셨을까요? 3점 슈터가 너무 없어서 네, 팀이 음.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까 그런 네.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리고 웨스트브룩이 합류했잖아요. 제가 이 네. 선수를 네. 그다지 반기질 않아 가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우려가 좀 많았던 팀인데 생각보다는 오히려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공격은 오히려 그 지난 시즌에 비해서 올랐고요. 우승 네. 시즌보다도 순위는 더 높거든요. 음. 4위인데 공격은 올랐는데 네. 그 수치상으로는 물론 지난 시즌보다 약간 떨어졌어도 순위는 한 단계 올랐거든요. 음. 근데 수비가 지난 시즌에 8위까지 올랐던 팀이 지금 19위예요. 굉장히 많이 어. 거의 급전직한 수준인데 네. 보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부분이 리바운드거든요. 음. 이게 24위까지 떨어져서 아무래도 에런 고든의 여파도 있고요. 그리고 네. 팀이 보통 소프트 엣지를 많이 가는데 엣지를 갔다가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박스아웃이 다 된 상태에서 복귀하다가 리바운드를 헌납하는 그런 상황도 많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드랍 커버리지로 바꾸고 그나마 수비 리바운드가 나름 단속이 잘 되고 있긴 한데 네. 이게 드랍 커버리지를 하면 또 요키치의 약점인 림 수비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많아서 음. 그만큼의 리스크도 크거든요. 그래서 네. 고든이 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덴버의 수비로는 어 플레이오프에서는 높은 네. 라운드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비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격적인 부분은 아까도 웨스트브룩 말씀해 주셨지만 웨스트브룩이 사실 우려했던 것보다는 꽤 이제 요키치와 궁합도 잘 맞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웨스트브룩이 제가 시즌 초반에 몇 경기 봤을 때는 네네. 그냥 예전에 웨스트브룩이랑 비슷했어요, 이 선수가. 노마 클레이어 놓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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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막 턴오버 저지르고 막 이런 게 그때 그래서 아마 저희 단톡방에서 욕을 좀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네. 거의 황골 탈퇴 수준으로 바뀌어 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어. 정확히 특정 짓지는 못하겠는데 네네. 대충 한 12 월부터 보면은 레이업 성공률이 70%가 넘거든요. 예. 그리고 RA 지역 성공률도 73% 인가 그런데 음. 이게 아마 이번 시즌 0에서 3피트 지역 그리고 RA 지역이 성공률이 다 커리어 하이일 거예요. 음. 평소보다 그래서 레이업을 이렇게 갑자기 잘 넣는 게 이게 플루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너무 잘 넣고 있어서 진짜 너무 잘 넣고 있기도 하고 또 네. 예 오프볼 컷도 굉장히 열심히 해 주면서 음. 덴버가 굉장히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웨스트브룩의 활약 덕분에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 웨스트브룩이랑 더불어서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이 선수가 음. 트레이드 블록에 올랐었잖아요, 최근에. 네네. 왜 올랐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사실 어. 이번 시즌은 요키치 다음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 정도로 되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잘 활약하고 있고 네. 지난 시즌에 비해서 뭐 돌파에 대한 자신감도 붙은 것 같고 이번 시즌 덴버가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자유투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원래 자유투 비율이 우승 시즌 25위, 지난 시즌 28위였던 팀이 지금은 8위예요. 엄청나게 반등을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마포주의 지분도 꽤 있거든요. 이 선수가 커리어에서 가장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고 있고, 네. 그리고 3점이나 뭐 경기 내에서의 시야나 이런 게 원래는 약간 지성이 없는 느낌의 플레이를 많이 했던 선수인데 네. 요새는 그래도 주변 선수들 잘 살피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시스트도 2.6개로 커리어 동안 2개를 넘어본 적이 없는 선수인데 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두 선수의 분전이 그래도 덴버를 상위 시드로 턱걸이긴 하지만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브룩 얘기 조금 부연하고 싶은데요. 네네. 일단 모티베이션이 말씀한 대로 이제 0-3피트, 그러니까 알레이 지역 성공률이 커리어 최고고요. 그다음에 3에서 10피트, 이게 플로터 구간 여기도 47.5%인데 커리어 최고고, 3점 성공률이 31.6%인데 이게 커리어에서 6번째. 되게 좋은 거고요. 네. 2점이랑 3점 다 이제 어시스트 받아서 득점하는 비율이 커리어에서 2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점을 특이할 만한 게 네네. 코너 3점을 32% 전체 3점 중에, 이게 이제 커리어 전체 동안 이제 12.5%밖에 안 됐는데 코너 3점을 굉장히 많이 쏘는데 코너 3점 성공률이 47.4%.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저번에 이제 디그린 우리가 얘기할 때 초반에 네네네. 코너에서만 3점 왕창 쏴 가지고 이제 45% 쏜다고 했었잖아요. 나중에 내려가긴 네네네. 했는데 네. 약간 보니까 이제 슛 없는 선수들의 시프팅을 약간 코너에 이제 고정시켜서 이렇게 쓰는 게 좀 유행인 것 같고, 제가 이제 태세 전환하려고 이제 경기를 몇 번 보니까 요키치 이제 실스크린 받아서 이제 해지 무브 넣다가 이제 돌파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포켓 패스 네. 해주는 거 요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음. 덴버에서는 이제 짬밥 먹은 만큼 이제 플레이하려고 롤도 많이 줄이고 이렇게 좀 할 만한 걸 찾아서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좋고 네. 계속 잘해서 인제 계속 잘해서 이제 모티베이션 팀이 좀 찬양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굉장히 상당히 지금 질색하시는 것 같은데 모티베이션 아니 님이. 왠지 이 영상 올라오고 나서 네네. 부진에 빠지지 않을까. 항상 반대로 가 가지고 공교롭게도 오늘 그 노마크레임 놓쳤거든요. 웨스트브룩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씩 말씀하신 조짐이 네, 보이고 있어서. 말씀하신 이전에 놓쳤으니까 지금 이제 아유, 말씀하신 이후에 또 놓치면은 이제 그때 내가 원래 약간 평균 회귀를 할 때도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회귀하면 안 되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최근에도 잘하는 선수들 몇 명 짚어볼 텐데 과연 그 선수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춘한 릅신입니다. 사실 르브론 제임스 얘기를 전에 이제 소닉님이랑 또 늑춤님이랑 함께 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약간 소닉님께서 그 릅신의 부활에 대해 살짝 좀 회의적으로 보신 그런 기억이 남거든요. 이 릅신의 회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시 재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또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네. 그때 저는 분명히 단서조항을 붙였습니다. 이 올림픽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 원래 음. 루틴이 깨졌을 가능성이 좀 있고, 아들 신경 쓰다 보면 이제 부모라는 게 그렇거든요. 되게 그렇죠, 그렇죠. 애 때문에 이제 자기 평소에 하던 것들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인제 애 생기고 나서 예능 프로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게 거의 없어요. NBA도 아. 한동안 힘들었고, 1 시간에 한 번씩은 일이 생겨 가지고. 근데 르브론도 인제 자기 아들이 팀에 들어오고 해서 인제 평소 루틴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뭐 이 네. 가능성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릅실의 릅실의 그 까로 몰아가는 거는 쪼끔 너무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예예예. 레이커스 수비가 좋아질 때 르브론이 인제 폼이 올라온 게 되게 고무적이죠. 순식간에 이제 4 음. 위까지 올라왔는데 음. 레이커스는 이거 다행인 거예요. 진짜 좋은 시나리오로 나온 거고, 피타고라스 승률이 11승 15패였거든요, 우리가 그때 방송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14승 12패인가? 뭐 하여튼 승률이 훨씬 좋게 나왔었어요. 레딕 감독이. 레딕 네네. 감독의 뭐 힘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간에 클러치를 많이 이겨서 이제 어쨌든 승률 유지를 해 놓는 상황에서 음. 경기력이 올랐다는 거는 진짜 좋은 신호고, 그래도 사실 저는 레이커스가 컨텐더급이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네, 예. 어쨌든 이제 도리안 피니스미스 뭐 좋은 선수도 영입을 했고, 이제 아마 음. 총알 한 발이 더 남았잖아요. 이제 픽을 써서 이제 대형 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 네네. 어쨌든 그래도 뭔가 이렇게 궤도 위에 인제 일단 올라온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음. 걱정할 단계는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방금 DFS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또 트레이드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가 또 곧 팟캐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깐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빼먹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선수가 있죠. 이제 또 웬바냐마인데 웬바냐마 페이스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저희가 한 저저번 팟캐스트 때도 살짝 언급해 드린 것 같은데 그때보다 지금 이제 더 무서운 페이스로 MVP 거의 레이스에 합류할 정도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티베이션 님께서는 웬바냐마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저는 그 루키 시즌 때도 이 선수가 그 저희 채널 분들이 다 깔 때 저는 이 선수 되게 높게 평가했었거든요. 맞죠, 맞죠. 되게 예예. 영리해가지고. 음. 네. 그래서 왠지 좀 정이 좀 많이 가는 선수인데 이 음. 선수 가늠이 안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무협지에 어. 보면은 진짜 천재 클리셰들이 이 내고 어. 사람들이 그 사람의 포텐셜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웬비도 약간 그런 유형? 예. 지금도 물론 초고수의 반열에 오른 선수이지만 음. 부족한 게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분명히. 네. 네네. 근데 그런 여백이 다 채워지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전혀 가늠이 안 되고요. 음. 진지하게 마이클 조던의 견줄 레벨에 올라가지 않을까 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진짜 단순히 미중유의 선수가 아니라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선수라서 기대가 많이 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이클 조던 얘기하시면 또 머리가 뜨거워지시는 저희 이제 소닉 님께서는 또 웬바냐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이클 조던은 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괜히 들쑤시는 것 같아요. 좀 그렇고. 네네네. 일단 저는 웬만냐마는 진짜 우리가 못 본 영역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특히 인제 우리가 인제 키 큰 센터들이 하는 수비하면 인제 드라이브도 잘 맞고 몸 돌려서 인제 반대쪽 커팅도 막아 주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네. 미드레인지 점퍼를 찍고 인제 등 돌려서 인제 다시 레이업을 찍고 뭐 이런 활동 범위나 뭐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법을 좀 벗어나요. 음. 뭐 그냥 뭐 신기한데, 사실 3점 10개 쏴 가지고 막 39% 이런 것도 상상도 못 했던 일이거든요. 이건 찍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저도 인제 슈퍼 에이스들 하면 되게 생각하는 게 고투 무브가 있어야 된다. 뭐 자유투 뜯을 수 음. 있는 약간 자기만의 어떤 스킬이나 뭐 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게 기본 생각이었는데, 음. 웬만냐마는 문법이 너무 달라서 그냥 3 음. 점만 35% 이상으로 쏘면은 알아서 모든 게 좀 다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냥 음. 평범한 거, 굉장히 평범한 거지. 기브 앤 골을 해도 웬만냐마 하면 그냥 찬스고, 음. 3점 라인에서 한 발 뒤에서 인제 클로즈아웃 돌파를 했는데 투 스텝에 네. 투 핸드 덩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약간 뭐랄까, 그 중생대 공룡이 갑자기 여기 서울대공원에 와서 같이 싸움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 갖고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네. 아마 요키치가 인제 우리 2차 스텝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 뭐랄까 천의 천, 그러니까 이제 음. 약간 기존 문법을 좀 깨는 선수였거든요. 네. 약간 뭐 그로 인해서 물론 2차 스텝 맹신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근데 웬반야마가 음. 수비 2차 스탯으로 그런 걸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어. 진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키치랑 반대 컬러로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또 웬바냐마와 요키치 빅맨 라이벌리도 굉장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희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언급할 선수가 있는데 사실 당연히 앞선 선수들과는 좀 네임 밸류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또
저희가 또, 네, 항상 또 진지하게 재밌게 지켜보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쿠민가인데요. 그 구독자 Q&A에서 이제 쿠민가를 쿤보처럼 활용한다면 어떨까라는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그때 이제 소니님께서 이제 굉장히 단호하게 그 정도 그릇이 못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쿠민가가 사실 좀 부상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 직전까지 굉장히 또 알을 한번 깬 모습을 보여줬어요. 소닉님께서는 네. 쿠민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콤보처럼 쓰면 안 되고요. 그건 네. 그건 똑같고요. 네. 네, 쿠민가. 갑자기 왜 또 쿠민가 웬만냐마랑 저 앞에 누구 얘기했죠? 르브론 얘기하다가 이 에스파랑 뭐 저 뉴진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지금 스테이시 뭐 이런 걸로 내려온 느낌인데. 지금 300만 스테이시 팬들분들께 무슨 또 300만이 된다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인데? 하여튼 네. 예. 제가 스테이시를 좋아해서 그런 건데. 예, 알겠습니다. 예. 뭐 극찬 감사하고요. 아무튼 네네. 쿠민가가 이제 쿤보같이 되긴 좀 어렵고 음. 잘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이게 프리롤을 받았을 때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사례도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 네네. 인제 옛날에 인제 트레버 아리자라는 선수도 있었고, 예. 이게 그 소금 같은 역할을 하다가 인제 못하는 팀의 에이스로 가 가지고 인제 효율이 쫙 떨어지면서 인제 더 가치가 음.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네네. 미칼 브리지스 같은 경우에도 피닉스에서 그렇게 고효율이었다가 음. 브루클린에서 에이스 하니까 효율이 떨어져서 좀, 네. 지금은 약간 뉴욕 가서도 옛날 포스가 좀 덜 나오거든요, 약간 롤 음. 줄어도. 그래서 쿠민가 같은 선수는 저는 골스 정도 롤 받고 뛰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네네. 글쎄 아무래도 원래 좀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했던 선수라 그런지 좀 이게 고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 참, 글쎄 이거 이거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잠깐만요. 네. 꽤 들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굉장히 애매한 슬래시 라인이에요. 45, 3, 음. 34, 63. 진짜 애매하거든요. 어시스트 2.2개, 턴오버 1.6개. 네. 이런 선수들의 약간 특징이, 이게 롤을 너무 받아도 문제가 되고 롤을 너무 적게 받아도 문제가 되는데, 네. 그냥 잘 되라는 의미에서 그냥 악담을 하겠습니다. 그냥 쿤보처럼 쓰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모티베이션 님께서도 한번 저희 단톡방에서 쿠민가에 대해서 언급을 좀 몇 번 해 주실 정도로 좀 어, 지켜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거는 그냥 농담 던진 거고요. 그렇게 진지하게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예, 네. 예. 친구가 많이 성장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참 글쎄요. 아직까지는 예, 네. 모티 님께서 굳이 집중력 있게 보지 않을 정도 되는 선수다. 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또 혹시 이런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커뮤니티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주제를 선정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 맡아 주신 소닉 님 그리고 모티베이션 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디였습니다.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모두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